종갓집 맏며느리 제사에 지쳐 도망갔어요. 아휴.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남편은 뼈대 있는 집안의 일남 삼녀, 종갓집 종손입니다. 결혼 전엔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종갓집 맏며느리의 매운맛을. 어머니, 저희 왔어요. 새아가 왔니? 때마침 잘 왔구나. 이리 와서 이것부터 좀 해라. 예?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오늘 무슨 뭐 잔치예요? 잔치라니. 재웅이가 말을 안 했나 보구나. 오늘 시고조 할머니 제사잖니. 예? 시고조 할머니? 그럼. 이번 달에만 시고조 할머니의 증조 할머니의 증조 할아버지까지 제사가 3번 겹쳐서 일손이 좀 모자랐는데 우리 새아가가 일정 딱 맞춰 들어왔다. 엄마 정말 너 너무 이쁜 애야. 내가 밑작업은 다 해놨어. 넌 그냥 전만 좀 붙여. 고추전, 육전, 새우전, 깻잎전, 꼬지전 요거 붙이고 삼색나물 조금 묻히고 당국 좀 부리면 되겠다. 할 수 있지? 조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거를 제가 어떻게 혼자 그거 다 해요. 왜 그래 자기야? 내가 뭐 도와줄까? 우리 뼈대 있는 종갓집 장손이 부엌문을 드나들어 바깥일 하는 사람이 이런데 출입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재웅이는 어른들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과일이나 먹으면서 정신 내려. 아 그럴까? 그럼? 얼른 나가. 자기야 수고해. 아니, 이따 봐. 자기야. 그렇게 시작된 혹독한 종갓집 맏며느리 생활,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 그 자체였습니다. 시댁은 명절 빼고 집안 어르신들 기일까지 합치면 1년의 제사가 12번도 넘는데요. 집안 어른들 제사 챙기느라 제가 먼저 제사 치르는 게 아닌가 싶었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번 설엔 친정에 갈 테니 혼자 시댁에 가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아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재웅이한테 들었다. 이번 설에 안 온다고 했다고? 네, 어머니, 저 이제 명절부터 저 친정 갈 거예요. 아니, 그동안 10년이면 저도 뭐 제 나름 제 할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눈을 부라리고 딱 말대꾸 딱 따박따박 하고 있어? 누구 맘대로 친정을 가? 넌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시집을 왔으면 죽을 때까지 시댁 귀신으로 살다가 죽는 게 종갓집 며느리라서 도리야! 아유 알아볼라. 어머니, 아니 대체 제 조상도 아니고 전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조상 제사를 제가 이제껏 왜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제사가 지금 12번이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그 친척 어르신들 보고 가라고 그렇게 붙잡는 통에 저 명절에 친척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지금부터 말도 안 나와. 저희 엄마 아빠 그 챙기면서 살 거니까 어머니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너 무슨 래퍼냐? 다다다다다다. 야 뼈대 있는 가문에 아주 상까지 들었어. 저거 봐. 집안 망주 들게 할 일 있냐 너? 너 그렇게 할 거면 우리 재용이랑 당장 이혼해. 네, 어머니. 뭐 이혼하라면 뭐 제가 뭐 못할 줄 아세요. 이혼하겠습니다. 1년에 12번은 넘는 제사가 있는 이 종갓집 맏며느리 자리, 제게 너무 버겁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고 싶지만 그렇게 할 거면 당장 이혼하라는 시댁 식구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 사유가 제게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에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이런 상황이면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세한 속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인데요. 이 A씨는 일남 삼녀 종갓집 종손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뒤에 첫 번째 명절날에 연차까지 쓰면서 연휴 전날 시댁에 내려가서 음식 장면을 하던 A씨가 며칠 내내 손님 맞이 상차림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이 시어머니하고 함께 나눠서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시누이들은 어땠는가? 명절 당일 식사만 하러 오거나 아니면 연휴 마지막 날에 친정에 인사만 올 뿐 조금 더 제사 준비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며느리들이 그 연휴에 겪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종갓집이면 친척들이 좀 많겠습니까? 아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야, 근데 이게 친척만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시댁 어른들이 기일까지 합치면 제사가 10번도 넘어요. 거기다가 결혼 후에 10년 동안
그동안 A 씨가 명절 당일을 뭐 포함해서 친정을 가본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번 설은 나 친정 가겠다. 설 당일날 이번 처음으로 가보겠다. 시댁에 혼자 가라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이걸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이 이 시가 식구들이 아니 뼈대 있는 가문에 산것이 들었다. 친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가정교육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폭언을 쏟아붓고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남편 어땠냐? 남편 역시 아내 편을 들기는커녕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에 가서 싹싹 빌던지 이렇게 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시가 식구들 때문에 A 씨 역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 유책 배우자가 혹시 자신이 되지는 않는지 이것이 걱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제사나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 이런 댁들이 있긴 네, 있어요. 네. 상담 내용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아이 그럼요. 한 집에 형님 그 가족이 이제 제사를 계속 모시다가 네. 이 형님네 집안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였던 이 집안에서 특별히 내 남편인 둘째가 이 제사를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이 아내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싸움이 시작돼서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됐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결국 조율이 돼서 네. 추도 예배로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가긴 했는데 그 과정에 가족들 특별히 시가 식구들하고 기본적인 이 핵가족뿐만 아니라 형님네 식구들하고도 완전히 절연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종갓집 시댁의 그 제사에 지쳐서 이걸 거부하고 친정으로 먼저 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그렇게 할 거면 이혼하자 이랬는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사연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법에서도 우리가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서 동거하며 서로 협조하고 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사건에서 보면 사실 종갓집에서 남편이 집안 제사를 계속 지내왔고 그러면 협조의 의무가 있으니까 아내도 이게 잘 이루어지게끔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도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에 12번. 12번이 넘는 막 이런 상황에서 맞아. 아 이거는 조금 정도를 넘어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네. 아내 측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넘는 이 집안 행사에 있어서 네. 내가 좀 쉬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당신이 좀 협조를 해. 그러니까 왜 나만 협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부부 간의 의무는 서로 간에 하는 함께. 거잖아요. 동거하면서 협조하고 부양하고자 하는 게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만약에 아내의 입장이었으면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가 혹시나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이렇게 할 거면 이혼해라고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남편 측에서는 내가 이 협조를 잘해서 이 부부간의 사이를 좋게 하려는 노력의 의사조차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내한테 귀책 사유가 인정되기보다는 남편 쪽에 인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요 반대로 아내가 제사가 많아서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나요? 이게 단순히 제사가 뭐 3번이면 괜찮고 1년에 12번이면 너무 많아서 이혼 사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 사연에서도 드러나듯이 제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내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게 되면서 결국 부부관계가 금이 가서 딱 제사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때문에 결국 부부관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잦은 다툼이 원인이 된다면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사안에서 남편이 끼어들 자리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아내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가서 과일 먹으면서 이렇게 그래요? 놀고 있으면 아내가 보기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 아니죠. 이 남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사실 이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 판결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좀 처음에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아내가 시어머니와 좀 갈등을 겪었다고 해요. 결혼 이후에는 1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 갈등이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남편의 역할이 좀 미미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머니 편을 들기만 했고요. 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면 남편이 어머니 집으로 가서
한 20일씩 집을 안 들어오기도 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아유. 이러면서 점점 더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남편이 일부러 지방 근무를 자원해서 아예 아내와는 별거를 하고 어머니와 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험담을 늘어놓게 아이고. 되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아내가 계속해서 시어머니 험담만 늘어놓고 제대로 시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남편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조율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어머니 편을 든 게 이혼 사유다 해서 귀책 사유가 남편에 있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연에서는 남편이 제일 큰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댁이나 시어머니의 그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사 안 지내겠다고 했더니 막 폭언을 퍼부었잖아요. 맞아요. 친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배웠냐 막 이러면서 막 친정 얘기도 막 거들먹거렸잖아요. 그 뭐 정신적 위자료 뭐 이런 걸 청구할 수는 없을까 싶은 아니 뭐 생각이 들어요. 상것이 들어왔다 이런 폭언을 했잖아요. 저는 연기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 상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보면은 상것을 들였다 친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네. 합니다. 그 이혼을 하면서 이 부부간의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과 동시에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를 해가지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이 사건에서는 시댁 식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혼을 떠나서 네. 누군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상대방한테 정신적 어떤 그런 그럼요. 피해를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례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막 비슷하게 막 욕을 하고 막 상것이네 뭐네 막 이런 폭언을 한 겁니다. 네.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이 시어머니 를 대상으로 청구한 그 판결이 인용이 된 사실이 있었어요. 네. 아, 예전에는 이렇게 그 종부가 되면 네. 예? 좀 고생하면 고간 열쇠가 쥐어져요. 아. 가문의 권력이 나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았는데 네, 지금은 지금 아니에요. 없잖아. 없어. 끝까지 없어. 시대가 달라지긴 한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